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차 상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에서 교통정책 중 하나로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주차장이 뭐 세대 수라든지 아니면은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주차 수요에 맞춰서 뭐 거기 법적 주차 대수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주차 대수가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특정 지역인 경우에는 부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주차하기도 조금 힘든데 왜 부서 주차장을 설치를 제한을 하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법령 정보를 보시면은 주차장법 제2조 정의가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질 수가 있고요.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 또는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일반인에게 이제 이용이 제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물이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이렇게 노상주차장, 노회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19조를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정이 있는데 특별시장 19조 10항을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이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항 및 상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항 및 3항에 불구하고 이 경우에 제한 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저희가 노회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나와 있는데 제7조에 이 노회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법 12조 6항 또는 법 19조 10항에 따라 노회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기능, 주거나 준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가구당 뭐 차가 한두 대씩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외에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에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는 이제 주택이나 준주택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부설주차장 제한 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여기에 부설주차장 제한 지역이 있어요. 마우스로 써서 제가 글씨가 좀 그런데 제한 지역이 있는데 해당되는 건 이 제한 지역이 상업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준주거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도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이어야 되겠죠. 이 제한 지역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 기준을 한번 볼까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시면 21조의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및 설치 제한 기준이 있는데 1항은 법 7조 2에 따라서 7조 2 여기에 방금 보신 시행규칙이었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차관리 조례를 보시면 시행규칙 7조 2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7조의 2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 환승센터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의 부설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 종류 및 기준은 설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해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설치 제한 지역의 대지 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과반을 차지하면은 설치 제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과 비주택을 구분해서 각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 부분의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그 별표 3과 별표 2가 있는데 별표 2를 한번 보시면은 별표 2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실 때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조례의 별표 2를 통해서 주차 대수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별표 3을 보시면 여기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 지역에서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종전에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였는데 시설 면적 268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2배죠. 네. 시설 면적 268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최고 한도. 최고 268제곱미터당 한 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적게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차 대수 자체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서 주택이나 준주택,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차를 한 대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제가 별표 2하고 3을 올려놨거든요. 물론 법제서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는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하셔야 되는 지역과 설치 제한 지역의 주차 대수가 두 개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내용처럼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도심 및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 시설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게 97년 1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한 30년이 다 돼가죠. 도입한 지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운영 지침은 제한 지역,
제한 대상,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주차 상한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미아, 청량리, 사대문 지역, 사대문 주변 지역, 신촌, 용산 마포, 영등포, 그다음에 뭐 강남 서초, 잠실, 천호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동도 있고요. 쭉 있는데 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목동부터 보시면은 안양 청로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죠. 10번부터 해서 1번까지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라서 옆으로 넘기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상한구역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주차 상한구역에 걸렸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에 따라서 건축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차장이 없이 사용을 하시면은 뭐 전용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절감한다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축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차 상한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도건축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